지치고 힘든 내 마음 누가 알아주나요? 그 마음 우리가 알아줍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주말에만 문을 여는 이정희의 체육스타방입니다. 오늘은 또 누구와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낭만 시인을 만나다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방송 들으시고 낭만업자 너무 멋있다, 자작시 잘 들었다 이런 감상평들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저희가 뭐 선물 같은 거 드릴 건 없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치유수다방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또 힘들 때 어떤 치유를 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우리 치유수다방에 함께하는 이유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사는 게 이런 거지 라는 주제로 수원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모셔보고 이분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곡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요. 디오의 기적 듣고 가겠습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이정희의 치유수다방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디오의 기적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수다 나눠주실 분들 모셔봐야 되겠죠? 네. 자, 다 같이 인사 나눠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시는, 김현주님, 이인신님인데요. 오늘은 이제 감초 역할을 김현주님께서 해주실 텐데,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보통 이제 환경이나 뭐 인권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쪽으로 좀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민주노총 소속의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 인권 강사당에서 활동하고 있은 지 한 4년 정도 되고요. 근데 횟수로 보니까 5년이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지역에 있는 이렇게 다른 그 외에도 다 인권 교육이라든지 환경 교육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참여도 하고 또 연대도 하고 또 집회가 있으면 또 그런 데도 좀 찾아가고 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은 수원에서 환경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이인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본인 소개 같이 해주세요. 네. 예, 저는 그 수원 환경운동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나름 오래됐어요. 한 15년부터 제가 일했고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9년 차네요, 제가 벌써.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이정희 DJ님 네. 회의에서 뵀었고 그렇죠. 우리 김현주 오늘 감초님 자주 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수원 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 이인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활동 관련해서 잠깐 뭐 얘기하고 갈까요? 어떤 활동을 얘기할까요? 아니 어쨌든 환경 활동가로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을지 않을까? 계기요. 네. 우리가 이왕 수다방이니까 네. 제가 이 계기 얘기만 환경운동가가 되고 9년 차인데 그렇게 하고 한 계실 것 같아요. 200번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보는 사람마다 다 네.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어쩔 수 없는 질문이네요. 근데 네. 참 그래요. 왜냐면은 또 요즘에 또 젊은 세대 저도 나름 젊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또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시민사회 단체로 유입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광주 5.18을 이제 중학교 때 접하고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겠죠. 충격이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네, 맞아요. 근데 이인신님은 중학교 때 5.18을 겪었잖아요. 지금 그 겪을 때가 제가 중학교가 아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가 80년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이야기라니까 저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그때 당시 난 중학생이었는데 그걸 고등학교 때 겪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이게 다 역사의 흐름이 그러니까요. 자기 인생에 미치는 또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전해진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막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또 알리려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제가 또 한참이 지나서 그 사건을 알게 되고. 저는 이제 그걸 대학교 때 네.
우연찮게 비디오를 막 숨어서 봤거든요. 1987에서 봤어요, 영화. 네네. 네네. 그래서 그 1987을 볼 때 정말 이게 막 뛰었거든요. 막 숨어서 보고 오. 그리고 막 다 역사에. 선배들이 그 가면 뭐 진짜 무섭잖아요. 그때 네. 데모하면 정말 이게 체류탄 쏘면 색깔을 다 입혀서 쐈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이게 이걸 보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감추기도 하고 막 뒤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던 와.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되게 했는데 이인신님은 네. 그때가 중학생 때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이제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이 맞죠. 발생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전기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들이 되게 어떤 사람의 피해에 기반해서 살고 있구나. 누군가한테 위탁해서 누군가의 고통 위에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환경 쪽으로 뭐 좀 해볼까 했는데 14년도에 다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국가 폭력을 이제 광장에서 직접적으로 보면서 이거는 나는 시민단체 활동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광주로 쪽발되고 환경은 후쿠시마로 알게 되고 시민단체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제 세월호 참사다. 정말 스무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했으면. 근데 네. 정말 이게 자신의 어떤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인신님보다는 조금 더 나이도 있고 그런 게 좀 더 연배가 있지만 사실 자기 길이라든지 어떤 그 확고한 신념이 매일 이렇게 하루에도 12분씩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인신님을 보니까 왠지 제가 조금 미안해지고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뭐 올곧게 살아온 사람은 또 아닙니다. 아유, 어쨌든 이런 환경을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역사나 이런 관심을 갖고 이게 실천한다는 게 진짜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네네. 분들 다 그런데요. 뭐. 진짜 네, 대단. 아니 진짜로 들으면서 이런 활동가로 살아가시는데 이유가 있으시군요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이쯤에서 그러면 활동가님의 추천곡 한번 듣고 갈까 하는데 혹시 추천곡이 있으신지 예. 있다면 네,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 예. 일단은 제가 너무 애정에 맞지 않는 권진아 가수의 가랑비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고요. 네, 제가 이게 힐링 치유 수다방이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치유를 받는 가장 큰 매체는 드라마예요. 정말 드라마 광이거든요. 요즘에 또 세작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네. 있는데 물론 뭐 이게 네, 이게 지금 네. 방송될 쯤이면은 뭐 이미 새로운 드라마가 또 끝날 즈음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세경 배우도 나오지만 우리 권진아 가수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요즘에 참 애정에 맞지 않는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추천하신 네, 권진아의 가랑비 듣고 또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이정희의 치유수다방 듣고 계시고요. 권진아의 가랑비 들려드렸습니다. 네, 다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활동가님, 우리 요즘 지구의 환경이 좀 심각하잖아요. 네, 저요. 네, 기후 대위기라고 하는데 환경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왜 치유하라 그래놓고서 이 얘기를 환경 활동가니까 아니 환경도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네, 뭐 그렇긴 하지만 네. 일단 뭐 치유 얘기를 하기에는 기후 위기는 너무 암울한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너무 암울한 얘기 한 번만 짚고 가려고. 네, 그리고 즐거운 얘기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서 지구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아주 급상승시킨 일인 거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살아온 인간의 문명이 지구 환경을 기후를 바꾸는 그 기후는 날씨가 아니라 지속적인 날씨의 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농사라든지 어떤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후에 기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터전으로 살고 있는 그 기반들이 송두리째로 무너지거나 혹은 변화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아시겠지만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오른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과 배 못 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맞아. 너무 저 비싸요. 엊그저께 사과 네. 사러 갔는데 정말 그쵸. 15,000원씩. 아 그건 좀 싼 거예요. 요즘 2만 원 넘어요. 그 2만 진짜 네. 2만 원 넘나. 2만 네.
너 2만 원 넘습니다. 네. 다섯 개 들었는데 15,000원이라. 네. 어. 그건 좀 싸네요. 2만 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과값이 올라서 제가 사과를 끊었어요. 저도 못 먹고 있어요. 술값이 안 올라서 술은 계속 먹고. 네, 지금 네. 사과 배 못 먹은지 귤도 지금 못 먹은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사과, 배, 귤 이건 과일이니까 우리가 물론 먹으면 좋지만 뭐 안 먹는다고 수도 해서 뭐 되게 막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불편하지만 근데 예를 네. 들어 쌀이라든지 곡식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인 거고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없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그렇죠. 예, 왜냐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전쟁밖에 없죠 사실 인류가 그럼요. 선택할 이게 수 있는 건. 아니 아니, 뭐 그렇게 전쟁이 나서 생각하진 않지만, 예. 전쟁이 나서 전쟁이 아니라 일단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아 그렇죠. 그냥 예 그게 그 자체가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행복 인품과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에서 나온다고. 저도 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부족하면 물 탄수화물을 우리가 자꾸 뭐 살이 찐다, 네. 뭐 어쩐 다음에 자꾸 나쁘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걸 끊으면 이 스트레스가 맞아요. 쌓여가지고 폭력성이 맞아요. 일어난다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노래와 술과 그렇죠. 그리고 네 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어, 이제 그것도 있죠. 이제 기후 위기만 해도 정말 심각한데 또 우리가 또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를 또 태평양에다가 흘려 보내니 그로 인한 피해들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 솔직히 말하면 제가 참 날라리 활동가라서 막 되게 열심히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다른 환경 운동가에 그렇게 비해서 말해도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수다 떨라니까. 근데 정말 바쁠 수밖에 없는 시기죠. 네, 심각한 건 맞고요. 네. 거의 재앙이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네 엄청난 환경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죠. 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지금 이게 고위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그 환경을 파괴하면서도 더 그렇죠. 머리에 지금 더 익숙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맞습니다. 한편 어떤 생각이냐면 이분들의 어떤 그런 성장하는 거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예를 들면 뭐 요즘 다 기계하고 네, 맞아요. 뭐 AI 들어오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움직이겠어요? 전기. 그렇잖아요. 네. 그 전기 값이 얼마나 싸면 저분들이 저걸 이용을 할까 막 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 전기값을 확 올려버리면 저분들이 그런 걸 좀 멈춰줄까? 거기에 대해 조심을 좀 할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생각 충분히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다음 또 이제 오늘 우리 주제가 사는 게 이런 거지. 여니까 일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을 잃고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사실 이 모든 게 지금 뭐 말씀하신 환경부터 해서 모든 게 어쨌든 사는 게 이런 거지라는 속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모든 주제가. 네. 두 분은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네, 돌아오면서 한 번씩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사는 게 뭔지. 이번에는 먼저 순서를 양보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동안 생각하시려고. 저는 그냥 좀 살아간다는 거는 그냥 좀 행복하게. 근데 이게 행복하게 산다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제일 어렵지 정말 그게 이게. 저는 거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좀 그냥 조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상대를 이해해주고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진짜 제일 그 기본인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주기만 해도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데 나는 나를 잘 모르면서 남들 거는 너무 잘 보인단 말이에요. 순수두게 되고. 네, 근데 그게 남이 나한테 할 때는 내가 너 너무 하잖아 이런데 결국 돌아서 보면 나도 맞아요. 그리고 근데 또 돌아서 보면 너 그러면 너 자신 알아 하면 나도 나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서로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우리가 나만 행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도 행복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은 또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서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자면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하는 거 우리가 항상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 인정만 된다면 조금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좀 이렇게 수다 떨고
이런 걸로 버티는 이런 거죠. 걸로 버티는 걸로. 그래서 우리 행복하죠? 네. 어떻게 뭐 말씀하시는 사이에 좀 생각 좀 해봤어요? 네. 사는 게 뭔지? 시간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시간만 끌었습니다. 아니요. 알맹이는 너무 좋은 빠졌습니다. 얘기였어요. 저는 그냥 사는 버티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냥 버티는 거 아닐까? 하루하루. 네, 왜냐면 사실 그 저라고 9년 동안 사실 이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은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아, 그만두고 싶을 때 엄청 많죠. 음. 그리고 옛날에는 대학교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과에서 뭐 하는 거지? 나 무슨 지금 과예요? 저 종교학과. 아, 이거 취업도 안 되는 과고. 종교학과. 종교학과. 되게 네. 생소합니다. 야. 그걸로 수다도 하루 종일 떨 수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거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안 하는 것 같고 되게 시간 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버리는 것 같은 시간들이 축적돼서 뭔가는 하여튼 되더라고요. 네. 거의 막 눈에 보이는 성과 뭐 취업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녔던 학교 생활에서 추억들이 쌓여가지고 내가 뭘 할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즐거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때 뭐 친구들이랑 울며 겨자 먹기로 했던 과제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지식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또 이렇게 됐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냥 버티다 보면은 또 나이가 들고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버티는 거 아닐까 싶어요. 맞아. 아니 뭐 각각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봤을 때 정말 너무 다양한. 근데 정말 DJ가 짚고 주세요. 이 정말 어려운 질문을 네. 왜 그래? 나는 지금 인신 활동가님 활동가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저 완전 동감, 계속 공감. 완전 공감하고 맞아. 어떤 생각이 네.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다 쫓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맞아요. 거 그 하나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격하게 누가- 공감합니다. 예.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뭐 했냐고. 나 이렇게 해서 누가 알아줘? 나 한 거 없잖아. 이제 내가 알고 있잖아. 오. 내가 알잖아. 어. 내가 알면 됐지. 제가 그 말을 그냥 좀 반복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방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쵸. 나 말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아까 버텨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아마 우리 인신 활동가님도 그런 걸로 버텨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심오하게. 좋은 또 얘기를 담아주시니까 어. 근데 이거 써먹으려고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면 맞아요. 정말 사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존을 해야지. 살아야죠, 뭐 예.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뭐 그러다가 뭐 다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면서 느끼는 건 다 자기 자신을 어쨌든 찾아가면서 네. 살아가려고 애쓰는구나. 네. 뭐 하루하루 어떻게든 행복해지려고 정말 애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리 잘하니까 봐준다 진짜. 근데 이 치유수다방도 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또 오늘- 행복을 찾아가기 위한 네. 오늘 사회적 위기감 느끼겠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는 목적은 뭐랄까 이유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라면. 네. 예. 그래서 갑자기 이 노래가 좀 생각이 나서 이 노래 듣고 갈까 하는데요. 네. 사는 게 우리 오늘 주제가 사는 게 이런 거지잖아요. 그러면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이거 한번 듣고 가볼까 기가 합니다. 막힙니다. 네. 그러면 무엇인지. 네, 그러면 네,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이정의 치유사방을 듣고 계시고요.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들려드렸습니다. 네, 사는 거, 네,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다 공감하셨고요. 네, 활동가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게 우리 이렇게 우울이 안 오면 좋겠지만 또 다 우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처음 저희 치유수다방 첫 주제가 우울이었어요. 네. 네. 그럴 때 또 활동가님은 또 어떻게 이제 이 또 우울을 이겨내시고 또 힘을 내실까. 치유수다방에서 그동안 쭉 한 얘기가 사실 이 얘기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또 어려울 때 마음이 좀 답답할 때 네. 다 비슷하게들 하겠지만 뭐 음악 듣고 사람 만나고 수다 떨고 뭐 바다 보러 가고 뭐 정말 다 비슷하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 또 공식 질문이잖아요. 활동가님은 어떠신지, 어떻게 또 치유를 하시는지. 네.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드라마 진짜 많이 봐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이걸 되게 좋아해요. 막
사람들이 막 가끔씩 SNS나 이런데 죽기 전에 봐야 되는 드라마 뭐 인생 10편, 드라마. 인생 드라마, 뭐 인생 영화 한 10개 중에 8, 9개는 꼭 본 것 같아요. 저 좀 리스트 주세요. 제가 이거 책 한 권 나오는데 저도 드라마 좀 본 다음에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한때는 드라마 작가를 좀 써봐야 되나? 오.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드라마를 너무 뭐 밤새도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꿈이 많은 소녀셨군요. 네, 그래서 네. DJ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제가 극장을 근데 안 간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최근에 사실 극장에서 본 영화가 파묘. 네. 이게 힐링이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 오컬트 영화라 사실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무서운데도 보고 나서 뭔가 되게 좋았어요. 그 영화 나왔을 때 정말 되게 선풍적인 막 그 핫 이슈가 좀 됐었죠. 네. 네, 완전.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네, 이제 거의 주변에 안 본 분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좀 그게 극장에서 안 개봉한 보면 지가 좀 이상했겠지. 됐었기 때문에 아직 안 보셨습니까? 아직 아니요, 저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러셨군요. 네. 사실 오늘 이제 활동가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 보니까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가님 이 활동을 하시는데 되게 소신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이 활동가님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 노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왠지 딱 어울리는 노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뭐 라디오라 보시지는 못하지만 딱 느낌이 무슨 락커 정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머리를 좀 기르고 있어가지고. 네, 네. 락커 이런 록 스타일을 좀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요. 네, 이런 나만의 길을 가고 있어 하는 이런 느낌이세요. 또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래요? 네. 본인 인정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네. 네, 아마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아니 이렇게 본인만의 소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자체는 되게 큰 뭐랄까, 되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제가 이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본조비의 It's My Life.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네, 잘 이 노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 노래 네. 같이 한번 감상하시면서 다음 얘기 이어나갈게요. 네. 네, 이정희의 치유수다방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본조비의 It's My Life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사는 게 이런 거지라는 주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이제 환경 활동가로 하고 계신 이인시님 활동가님과 수다 나누고 있고요. 이제 다음 얘기 좀 이어가 볼 텐데 그 전에 활동가님 네. 노래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정말 몸둘 바를 네, 모르겠습니다. 저 이 노래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거 일단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 보셨죠? 네, 계속 저를 공격하시네요. 뭐 이런 제가 인생 보기는 드라마를 또 안 보셨군요. 네, 오늘 네. 2대1입니다. 오늘 집단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걸 어쨌든 들으면 뭐랄까 삶에 또 이런 생기 네, 이런 에너지도 기운이 생기고, 에너지가 네. 좀 생겨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근데 저 그래 보여요? 저 근데 되게 네. 본인이 잘 모르는 저만의 어. 느낌을 좀 말씀드린 거죠. 아니, 그게 제가 오늘 아니라 봤을 때. 본의 아니게 방송 초반에 말을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그래 보이는데 저 안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너무 영광입니다. 어떤 활동가한테 이 노래가 어울려요라고 하면은 싫어할 활동가는 없을 것 같아요. 감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 노래 그래서 드라마에서 부를 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잘 듣겠습니다. 네. 막 가죽 바지 입고 맞아요. 완전 락커 스타일로 해서 맞아요. 부르잖아요. 네. 근데 부러웠어요. 되게 친구들끼리 오랫동안 우정을 막 이렇게 유지하면서 막 밴드를 맞아요. 한다는 거 합주를 너무- 하고 저 이 장면은 보기는 했어요. 그쵸? 이거 유명한 네. 장면이니까. 네, 너무 멋지죠. 근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다는 안 보셨더라도 그런 장면을 딱 봤을 때에는 이제 왜냐면 그분들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신념 뭐 이런 걸 가지고 네. 그냥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게 굴하지 않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네. 멋있게 에너지도 느껴지고. 에너지도 자기들만의 어떤 뭐 이게 보면 자기들만의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아우라가 딱 비치잖아요. 맞아요. 저분은 뭔가 특별나. 네. 저렇게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역시 저거다워. 네. 이런 게 좀 활동가님한테 느껴지대요. 아우라가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 그 얘기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긍정하고 있었네. 그건 네. 아니죠, 근데. 아유. 아유, 그럴 수도 있어. 네. 잘해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인생이다. 아.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냥 되게 네. 이렇게 명쾌한 장면이었네요. 그게. 네. 근데 이 드라마 자체가 이 치유수다방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게 이 드라마의 일관된 기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하고 따뜻함 그러면서 치유.
우리가 기존에 맞아요, 보던 맞아요. 그 의학 드라마의 어법을 완전 음, 벗어났잖아요. 맞아요. 막 거기에서 뭐 알력 다툼, 뭐 이런 그래서 뭐 병원장을 누가 하고 뭐 이사장을 누가 거의 하고. 이상에 가까운 그쵸. 드라마였죠. 왜냐하면 현실에서 저게 가능해? 그러니까요. 예, 현실에서 저런 병원이 있어? 뭐 이런 의사가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물론 헌신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만 그렇죠. 또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당연히 권력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걸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그래서 의사가 갖는 그 의사로서의 고민,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거 보면은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너무 인생 드라마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몇 번 보셨다면서요? 네. 뭐 너무 너무 인생 드라마가 몇 편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뭐 그런 게 제 아니고. 인생 네. 드라마 한 38개 있는데 저 그렇죠.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인생 드라마 38개 인생 드라마 맞아요? 다 하나하나 인생 드라마.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드라마는 저는 100개면 100개 다 사실 주는 그 감동이 맞아요. 달라서 네, 그 맞아요. 맞는 말씀이고요. 네, 저는 지금 말하는 중에 인생 드라마 하나 또 찍으면 네. 미스터 션샤인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스터 션샤인. 네. 보셨죠? 그네 봤죠. 아, 그는 이제 좀 본방부터 사수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방금 눈빛이 다르셨어요. 이제 완전 마음까지 가 있거든요. 눈 안 봐야겠어요. 네. 그래도 내가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한석규가 나오나요? 한석규 그 낭만 닥터. 낭만 닥터. 낭만 닥터에 났구나. 제가 헷갈렸습니다. 뭔가 낭만 닥터. 그러니까 네. 이게 이래서 안 본 게 표가 나는구나. 네, 낭만 닥터도 근데 인생작 맞습니다. 낭만 네. 닥터도 재밌어요. 네네, 다 완전 봤잖아요, 우리 또. 다 봤죠. 저도 다 네, 봤어요. 다 그래서 봤습니다. 한석규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아, 그분은 진짜 누구의 모티브인 거 알죠? 우리? 알죠. 네네네. 그렇죠. 정말 그렇죠.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수원에 또 계시는? 네, 하여튼,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 낭만 닥터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는데 저의 재미 포인트는 뭐였냐면, 어쨌든 한석규라는 그 대배우 선배가 있고 그 이제 후배 배우들인데 굉장히 실력 있는 후배 배우들인 거잖아요. 돌담병원의 모습과 좀 비슷해 보였어요. 그 한석 그 누가 부용주라는 아주 네네네. 전설적인 트리플 보드의 그 의사가 양성하고 있는 실력 있는 젊은 의사들. 그래서 현장도 약간 저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장 메이킹을 보니까 한석규 배우가 되게 유머러스 하시더라고요. 되게 인간적이고. 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쨌든 드라마 얘기하면 뭐 한 시간도. 근데 미스터 션샤인 아까 뭐 얘기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마지막 장면에 이 드라마가 네. 최고였다라고 이제 느꼈던 게 우리가 사실 우리 역사상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역사상 큰 아픔을 갖고 있잖아요. 네. 침략과 뭐 이런 전쟁 모든 아픔에 이제 그 안에 우리 백성, 이런 우리 국민 이런데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 실제로 동학 운동을 하셨던 그분들의 사진이 마지막 장면에 나왔을 때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쭉 이렇게 흐름을 다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정말 조상들이 예, 그렇게 살아내셨는지 그 수많은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동학 딱 장면에 그분들 실제 사진을 봤을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막 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군요. 그럼요. 이렇게.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데는 다 그만의 심장이 뛰기 때문에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그래도 비슷한 그래도 나름 시민사회단체의 일을 하시는데 나는 그때로 돌아가면 독립운동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해도 따라는 다닐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렇죠. 네, 제가 많이 한 말 중에 네, 맞습니다. 그게 용기가 안 나는 게 뭐 솔직히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뭐 그 영화에서도 나오고 이제 영화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한번 유추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유치하지 마세요. 생각이 안 나. 네. 그러니까 정우성 배우가 나오는 누구요? 거라, 정우성. 서울의 봄? 정우성. 정우성. 서울의 봄 서울의 있었고. 그건 독립투쟁. 독립투쟁 특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인가? 네. 그건 조금 더 생각해 이따 보는 생각해 걸로.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승부욕 생기네요. 네, 어쨌든. 일단 그러니까 검색 한번 해보는 걸로.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어떤 자기가 뭐 뜨거운 감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그 동료가 있으면 거기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옆에 누군가가 동료가 있으면. 그러니까 솔직히 집회 나가서 동지들. 그 동지지 옆에 누가 쓰러지는 거 보면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 백남기 사건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그 가까이 계셨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되게 무서웠거든요. 밖에 있고 싶은데 어느 순간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옆에 사람이 쓰러지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독립운동을 진짜 이렇게 그때서 우리가 그 영화만 봤을 때는 절대 못할 거야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한번 가지니까 내 옆에 누가 쓰러져 가면 자기 목숨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라는 말이 생겼고 그래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어가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저도 네. 저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게 공감이 가요. 사실은 저 혼자는 힘들겠죠. 하지만 네. 그 말씀하신 동지들이 있고 이제 저 우스갯소리로 근데 고문 당하면 바로 얘기할 것 같다고. 저도 그 얘기 듣기 자주 네, 했어요. 네. 공문당하면 바로 이야기하겠지만 순간에 이 동지가 쓰러지니까 그때 당시에도 근데 경찰 다 떠서 이제 우리 다 판다. 네, 그리고 우리 기차표 알아보고 돌아서는데 천막으로 경찰이 호락 닥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 막 진짜 매달려가지고 동지 빼내려고 땡기게 되고 이런 게 동지 의식이고 여기서는 더 이상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이게 약간 근데, 제가 예. 이 일을 하면서 부채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 뭐냐면 제가 그날 그 현장에 안 갔어요. 왜냐면 제가 2주 동안 그 영덕에 핵발전소 짓는다 그래서 그 주민투표 실무를 나갔다가 그 딱 금요일 날 와서 토요일 날 하루 딱 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딱 안 갔는데 그날에 이제 민중 총궐기가 엄청 치열했고 네, 그날 무총 쏜 날이에요. 네, 물대포도 네, 물대포. 기존에 쓰던 거랑 네. 완전 다르게 다르게 이게 썼는데 어떻게 맞았냐면 진짜 이 머리 위로 쏴야 됐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쏴야 되고 우리 그냥 그거 차벽 씌어서 차벽 그거 하려고 밧줄 다 땡기고 하는데 그래도 그 다른 사람들을 안 나서도 그 옆에 있는 대학생들은 이런 애들에서 또 네. 우산도 씌워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 당시에 그 현장 내에서는 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밖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있었으면 도망갔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 속에 있으면 피할 곳이 없고 내 동지가 쓰러져 간다는 걸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는 이승을 잃는다 할까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내재되어 있던 어떤 네. 그런 그렇죠. 뭐랄까 그런 감정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몸이 움직이게 되는 예, 거군요. 그거는 아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활동하는 여러분들이면 누구든지 다 그렇지 싶어요. 그렇죠. 그 순간만큼은 너무 심장이 뜨거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 좀 밖에 있으면 장 외에 있으면 예, 도망갈 거예요. 예, 가까이 안 있으면 한 가까이 발치 멀리 있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정말 병력이 저 밑에까지 그냥 어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에어쌌거든요. 그 솔직히 그때 내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때 우리 조카가 전갱이었거든요. 부산서 올라온 거야. 네. 근데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 그래 뭐 이모는 그거 하고 있고 조카는 되게 역사적 아픔입니다. 와, 진짜. 진짜. 네.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니 미스 션샤인에서 저기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네. 수다의 묘미가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진짜 어디까지 온 거야? 진짜. 어쩌나 네. 이거지. 아유. 아니 뭔가 시작을 하면 거기서 또 이렇게 저렇게 다 뻗어서 나가서 얘기가 끝이 없음을 우리 알지. 가만 놔뒀으면 아마 이제 작년에 했던 김장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만할게요. 이제 내가. 네. 그러면 또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도 듣고 갈까 하는데요. 네. 네. 활동가님 노래 한 곡 더 또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네. 예, 제가 이 노래를 제 나름의 힐링을 위해서 저도 좀 문화생활을 잘 즐겨서 주말에 또 서울도 가고 뭐 이렇게 뭐 클럽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유독 옛날 한국 노래를 틀어주는 곳이 있었어요. 감성주점이라고. 거기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유독 제가 반가웠어서 힐링, 치유에는 정말 저한테는 잘 어울리는 노래라서 예, 그냥 좀 신청하고 네. 싶습니다. 저는 좀 식상하지만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실 거라는 뜻으로 이게 되게 불편하네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그냥 개인적으로 힐링의 노래로서 좋아하는 노래로 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들어볼게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이정희의 치유스다방 듣고 계시고요. 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는 게 이런 거지라는 주제로 이야기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정말 드라마 얘기하니까 네, 끝간데 없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드라마로 얘기하니까 뭐 드라마 얘기, 사는 얘기 정말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얘기가 아마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또 치유수다방 문 닫을 시간은 있어야 돼가지고 문 문은 닫아요? 닫아야가지고 벌써? 네 아쉽지만 저희 또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이게 한정 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1박 2일 안 돼요. 1박 2일? 이거는 저기 다음에 또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멤버 그대로 드라마,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네, 사랑하다 못해 아끼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인신 활동가님과 이제 김현주, 네, 활동가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저는 오늘 사실 이인신 환경 활동가님 오신다고 해서 또 평상시에 좀 봤잖아요. 우리가 조금 맞아요. 같이 작년에 또 자주 뵀었죠. 그죠. 우리 학교에서 같이 이제 또 환경 단체 이제 또 활동도 좀 하고 아이들 교육할 때까지 또 참여도 하시고 이래서 너무 익숙하고 너무 좋았었어요. 와서 감초 역할을 해달라고 했어. 근데 이건 오늘 감초 역할이 아니고 제가 너무 떠들고 수다를 떤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뭐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저는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언제든지. 행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네, 활동가님 이어서. 또 관심사가 또 우리 이정희 디제이님이랑 또 맞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또 너무 수월했고 그렇죠. 즐거웠고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가서 저한테 가장 소득이 많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힐링이 좀 되셨다는. 너무 좋습니다. 네. 워낙 평상시에도 본인 활동을 또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를 너무 재밌게 또 나눠주시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사는 건 뭐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내일은 또 내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잖아요. 앞에서 들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고 뭐 좀 식상한 말이겠지만 사실 결국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하루도 이제 우리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 오늘 치유수다방의 마지막 곡은 스위스트로우의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들려드리고 치유수다방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네.